자, 그럼 이제 고쳐쓰기의 과정 봅시다. 제일 먼저 첫 번째는 글 수준입니다. 형광펜 밑줄 땡냐, 별표 땡냐.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글 수준이고요. 글 수준에서는요, 제목은 적절한지를 보는 것, 또는 자, 문단은 이렇게 주제에 맞는 문단 또는 맞지 않는 문단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 우리는 글 전체 수준의 고쳐쓰기라고 해요. 자, 이 글의 전 제목은 민들레였습니다. 민들레는 어때요? 적절한 제목인 것 같나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문학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선생님처럼 꽃인가? 라고 생각했다가 반전 매력이 있었잖아.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들레라는 제목이 되게 어때요? 그지 좀 무난해. 그러다 보니까 꽃 얘기겠군.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보지 않지. 왜 영화 같은 것들도 그렇잖아. 제목이 사람을 이렇게 끌어야 되는 게 있으니까 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럼 적절하지 않으면 제목은 어떻게 고칠까? 짧았던 하지만 영원한 만남. 역설적이죠. 짧았는데 영원히 내 마음속에 살아있을 거니까 그래요. 근데 민들레보다는 사실 요 제목이 좀 더 나은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주제에 맞지 않아서 삭제할 문단입니다. 자, 어떤 문단이 있었나요? 선생님이 진지충 나온다고 했어요. 설명충 나온다고 했었죠. 마문단과 관련된 아이였습니다. 왜냐하면 마문단을 제외해서는 다 민들레와의 추억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말해서 병아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었어요. 자, 이런 것들도 모두 글 수준, 글 전체 수준의 고쳐쓰기입니다. 자, 얘네들이 왜 틀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수준의 고쳐쓰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글 전체를 다 고쳤다면 그러면 이제 문단을 볼 거예요. 문단 수준, 형광펜 밑줄 땡냐. 그렇죠. 자, 문단 수준의 고쳐쓰기는 제일 먼저 첫 번째 글의 전체적인 흐름. 자, 그 다음에 주제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자, 문장들이 제대로 쓰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가발을 잘 배열할 겁니다. 왜냐면 마가 이미 없어진 상태였고요.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라와 다는 순서를 바꾸는 게 좋다고 했어요. 왜냐면 가 부분에서는 민들레를 떠올리는 계기와 관련된 아이가 나와 있었고, 나 부분에서 이제 학교 앞에서 처음 사갖고 온 건 나와 있었고, 라 부분에서 이름을 지어준 것, 그리고 다 부분에서 방 안에서 같이 살고 싶은 것, 그리고 바에서 죽음, 이런 얘기들이잖아.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 얘기가 첫 만남 다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전체 흐름에, 글의 흐름에 더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삭제해야 될 문장을 찾는 거죠. 그죠? 글 전체 수준에선 삭제해야 될 문단, 그리고 문단 수준에선 삭제해야 할 문장이었어요. 뭐였나요? 나는 동생과 한 방에 써서 조금 불편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앞부분에다 민들레를 방에 왜 들어서 함께 살고 싶었는지 나눴는데 느닷없이 동생과 방을 쓰는 게 왜 불편한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문장이 너무 길어서 나눌 겁니다. 앞부분에서는 민들레가 죽는 추억과 관련된 얘기고 뒷부분에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문단 나눠주는 부분들도 역시 문단 수준의 그 고쳐쓰기였어요. 자, 끝가닥은요. 그 후로라는 아이를 기점으로 앞부분에서는 추억을 회상하는 내용,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현재로 돌아왔기 때문에 나눠주는 게 훨씬 더 맞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장 수준입니다. 자, 이제 문단 수준까지 끝났으면 문장, 하나하나의 문장을 볼 거고요. 이런 문장 수준에서는 호응은 적절한지, 그 다음에 문장에 쓰인 지시어나 접속어들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함께 보는 거였습니다. 한할머니께서 병아리를 나누어 주는 걸, 이거 뭐였어? 높임 표현이 잘못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걸 이렇게 바꿨었어요. 자, 어색한 이유들도 책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넘어갔더니 자, 나는 비가 오면 엄마 몰래 민들레를 방 안에 데리고 올 것이다. 아니라 그랬죠.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올 것이다는 자, 맞지 않아요. 이렇게 미래의 일로 이야기를 하는 시제와 관련된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다로 바꿔주는 게 맞네요. 자, 하지만 민들레는 일어날 낌새를 전혀 보였고 아니었죠.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보이지 않았고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유는 전혀는 주로 뭐뭐하지 않다라는 부정을 나타내는 말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랬는데 보였고라는 긍정적인 내용하고 연결이 되니까 호응이 맞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부적절한 이음말, 접속어라고 얘기하는 아이들 한번 살펴봐요.
그런데 난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그런데 아니죠. 원인과 결과였기 때문에 그래서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계속 선생님은 문장 수준의 고쳐쓰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라 부분에서 문장을 읽기 불편한 까다. 너무 길어. 그래서 너무 길어서 우리는 전체 뜻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하나 나눴고 우리 곁을 맴돌며 삐약삐약 노래를 불렀다 하나로 나눴고 그 모습이 귀여웠고 그런 민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아이였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문장 수준의 고쳐쓰기 끝났다면 마지막으로 낱말 수준의 고쳐쓰기입니다. 현관표 밑줄 등야. 자, 낱말 수준은요 말 그대로 이렇게 낱말의 맞춤법, 자, 그리고 자 낱말의 띄어쓰기, 자 그리고 자 적절한 단어, 자 이런 것들 적절한 단어 적절한 단어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낱말 수준이에요. 그래서 기억이라는 말 대신에 생각, 타이르기 대신에 조르기, 모질게 대신에 굳세게 튼튼하게 라는 아이. 자, 막막했다 대신 먹먹했다, 감언이설 대신에 자초지종이라고 얘기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 끝까지의 과정, 모든 이야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로 바꿔줄 거고요. 맞춤법에 맞게 모른 채 띄고 그저 띄어쓰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덮여는 피읍 받침입니다. 덮다라는 말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다행이는 발음할 때 다행이라고 발음이 되기 때문에 히로, 그 다음에 틈새는 틈 사이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사이, 그래서 틈새 이렇게 아이로 적어줘야 된다는 아이였습니다. 자, 그러면 5번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요 글 수준에서부터 문단, 문장, 그리고 낱말 아세요? 글, 문단, 문장, 낱말 점점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으로 고쳐쓰기를 했는데요. 자, 이 글에서는요 이렇게 고쳐쓰기는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대치하거나 재구성하는 활동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에 맞춰서 이제 단어들 함께 넣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주제에 맞지 않는 문단이나 문장은 삭제하고요. 자, 불필요한 말들은 당연히 이제 삭제하고 필요한 내용은 추가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자, 잘못 쓰인 낱말은 서로 1대1로 바꿔주는 대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자, 그러면 학습 꼭 들어가 봅니다. 고쳐쓰기의 개념이죠. 글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다시 쓰는 일로 글의 주제, 그리고 글을 쓴 목적에 맞게 다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문맥에 맞지 않는 단어 또는 문장, 자연스럽지 않은 거, 주제에 벗어난 거, 글 전체 수준을 고쳐 쓰는 거죠. 고쳐 쓰기는요, 낱말이나 문장, 문단, 글 수준에 해당하는 범위가 있는데요. 글에서부터 낱말로,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으로 고쳐 쓰는 것이 고쳐쓰기의 과정이에요. 잊지 마시고 기억해 둡니다. 그래서 고쳐쓰기의 일반 원리는 덧붙이는 걸 추가라고 하고 내용을 빼는 걸 삭제, 그리고 그 위치에 다른 내용으로 바꾸는 걸 대치, 앞뒤 순서를 바꾸거나 하는 걸 재구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민들레 안에는 이 4가지 구성이 모두 다 나와 있었죠. 그래서 당연히 다른 건 알 거야. 추가, 삭제는 알겠는데 대치는 주로 낱말 수준에서 이렇게 단어들을 바꿔줬던 아이들, 그 다음에 재구성은 문장의 순서와 다와 라가 순서가 이렇게 바뀌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함께 좀 기억을 해주시고 할 겁니다.